네, 먼저 초강력 태풍 이 흰남노를 위성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태풍의 눈이 보이시죠? 자, 흰남노 태풍. 내일 새벽 1시쯤에 제주를 거쳐서 오전 6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내일 새벽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면 흰남노가 남해안을 지나는 시간대가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와 겹쳐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 만조 시각을 보니까 제주 서귀포 오늘 오후 6시 18분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시간이죠.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폭풍 해일 현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5시 5분, 그리고 부산 해운대는 내일 새벽 4시 45분으로 예측됩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부산 머린시티를 덮친 그런 폭풍 해일 모습 보시겠습니다. 10m 높이의 파도가 방수벽을 뛰어넘어서 해운대를 덮치고 있습니다. 해안가 방수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해일이 방수벽을 넘어서 해안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해안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주요 도시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 시각 태풍 상황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길목을 따라 제주, 여수, 창원, 부산, 울산, 포항까지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내일 새벽 태풍이 지나는 제주 연결합니다. 고재영 기자. 지금 전혀 안 들립니다, 지금. 네, 고재영 기자 들립니까? 네. 네, 지금 고개 잡히로 파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도 물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나뭇가지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제 뒤로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노란색 부표가 2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높은 파도에 떠밀리면서 방파제 위로 얹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태풍 흰남노에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곳에 따라 시간당 10mm 안팎의 비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는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7.1m의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해상에도 서귀포 기상 부위에 최대 11m의 파고가 기록됐고 해안가에도 5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항포구에는 어선 등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태풍을 피해 대피 중이고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노선도 모두 끊겼고 제주공항도 오후 2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됩니다. 항공기 290여 편이 이미 사전에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각급 학교는 태풍이 접근해 지나가는 오늘과 내일 원격 수업 또는 재량 휴업합니다. 제주도도 비상 3단계에 돌입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면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저류지 등을 최대한 가동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내일 새벽 1시입니다. 태풍이 올라와 지나가는 동안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폭풍 해일과 하천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지대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주의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반포구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제주를 살펴봤는데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비바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남해안은 만조 시간대와 겹쳐서 폭풍 해일도 우려가 됩니다. 먼저 여수로 가봅니다. 나연우 기자. 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여수에서도 태풍의 영향이 느껴집니까? 네, 이곳 여수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언제라도 거센 비바람이 쏟아질 듯한 그런 기세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어선들이 피항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곳 여수 국동항에만 어선 2천여 척, 그리고 전남 전체로 하면 2만 7천여 척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여수 해안가에 자리 잡은 상가들은 철문으로 입구를 막거나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면서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오후에는 시간당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1시간쯤 뒤인 오후 3시부터는 광주와 전라남도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높게 일면서 여객선 운항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전남 여수는 내일 새벽 5시쯤에 태풍 중심과 50km까지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하필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 침수나 해일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남 앞바다에는 가두리 양식장 면적이 5,300여 헥타르에 달하는데요. 강한 바람과 파도에 피해를 보지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추석 출하를 앞둔 과수농가도 낙과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광주 무등산과 가거도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를 넘어섰는데요. 여수 이순신대교와 거북선대교, 그리고 이 신안 천사대교 등 해상 교량도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제한됩니다. 전남 22개 시군은 지역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최고 단계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으로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내일 하루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네, 이번엔 태풍 경로에 따라서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흰남노 상륙 지점으로 예상되는 늦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네, 경남 창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이 상륙 지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낮 1시 들어서부터 서서히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빗발이 세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바람은 크게 불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곳이 항구이긴 하지만 파도는 거의 보이지 않고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세세히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오늘 낮 12시 10분 기준 이곳에서 가까운 통영과 6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속 23km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거제와 통영, 창원 등 6개 경남 내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3,000여 척의 어선이 피항했고요. 경상남도 내 여객선이 운항 중단됐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이곳 마산항은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곳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당시 제 키를 넘길 정도로 해일 피해가 난 곳입니다. 당시 태풍 상륙과 함께 이 일대에서만 17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제주에서 호우 피해가 났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은 주말과 휴일 동안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피해 예방에 바쁜 모습입니다. 해경도 항구에 순찰 나와 선주들에게 피항을 유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파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요. 파도가 정면에서 오면은 이 방파제를 파도가 월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월파를 하면 이 배가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로 인해서 다른 또 배가 또 제2의 제3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 북상에 따라 경상남도는 오전부터 비상 3단계로 전환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 대기에 돌입했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상습 침수구역, 대형 공사장, 배수시설 등 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도민들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 주거 계획까지도 마련해 놓고 생활 필수품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외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태풍이 온다. 태풍이 지날 때는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한 만큼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나 계곡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접근하시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또 고층 건물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아 사고를 막고 간판이나 지붕,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강한 태풍이 오는 건 이미 현실인 만큼 지금부터는 피해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해안가에 초고층 건물들이 많죠. 폭풍 해일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태풍 흰남노 역시 중심이 부산을 통과할 걸로 예상돼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밀락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은 최근에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이죠. 지금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바람은 심하게 불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항구 안쪽인데 방파제 바깥에서는 제법 높은 파도가 해안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풍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밤부터는 비바람과 파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흰남노의 중심이 부산과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은 내일 아침 8시쯤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돌풍과 함께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부산 지역에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해안 지역에는 높은 파도가 도로와 시설물까지 넘어오는 월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 지역 상인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유리창을 판자로 막으며 월파에 대비하고 있고 주민들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청사포, 미포와 구독포 일대에는 다가오는 오후 6시부터 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도 걱정입니다. 부산 지역의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 4시 반쯤인데요. 폭우가 내릴 경우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하천 범람과 함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동구와 남구의 상습 침수 지역 주민 145가구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교통 통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상 교량은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불면 전면 통제되고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도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통제됩니다. 부산항의 선박 입출항을 금지하는 조치가 자정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오후부터는 김해공항의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됩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일 하루 동안은 부산 지역의 모든 학교가 등교 대신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박람 및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오늘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태풍에 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부산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난 2016년 태풍 치바 때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네, 이번 흰남노도 2016년 당시와 비슷한 경로로 지나갈 걸로 보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방어진항입니다. 네, 현재 울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도 그리 강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이곳 항구에도 많은 어선들이 서로 선체를 단단히 묶고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항포구에는 어선과 상선 등 선박 1,300여 척이 피항을 끝냈습니다. 울산 지역 공장들도 태풍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자동차 울산 공장은 저지대와 수출 선청 부두에 있는 생산차 5천여 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시운전 중인 선박 9척을 서해로 비행시키고 구조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끝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 운항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울산 지역은 특히나 태아시장 상인분들 걱정이 큰데요. 태아시장은 이번 태풍과 비슷한 경로로 올라온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1시간에 최대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태아시장과 인근 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상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상품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물막이 벽을 설치하는 등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어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가 배수 펌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중구청도 양수기 20대와 대형 펌프 6대를 준비해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내일 휴업합니다. 계속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최선을 두고 태풍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방어진항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동 경로를 따라서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네, 이 시각 포항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포항 동빈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윤재 기자 뒤로 피항한 어선들이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태풍의 영향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곳 포항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완전히 그친 상황인데요. 바람은 조금 전보다 조금 더 강해졌지만 아직까지 태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조금 이른 정도입니다. 태풍이 접근한 것을 체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는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동빈항인데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선들, 수백여 척의 어선들이 대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동빈항은 평상시에 200에서 250척 정도의 어선이 왕래하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65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 등록된 어선 3,285척 모두가 가까운 항구에 정박시킨 채 태풍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포항과 울진 등을 출발해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도 모두 끊겼습니다. 경상북도는 조금 전인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태풍 비상 1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는데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취약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난 2, 3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진과 영덕 등에도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 타워 크레인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육상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도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태풍이 관통하는 내일은 학생들 등교도 대부분 취소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내일 오전에 태풍이 덮칠 걸로 예보된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동빈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시각 태풍 특보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는 물론 광주와 전남, 경남 해안에도 태풍 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태풍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특보 알아봅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서울은 현재 바람보다는 비입니다. 오전 시간보다도 빗줄기가 더 굵어졌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꽤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서울 등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mm, 그리고 제주도와 전남 해안 등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초속 50m의 폭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 제주 동쪽 해안을 스치듯 지나 통영 부근 해안에 상륙하겠고 오전 내에 울산 부근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제주 서귀포가 오늘 자정, 통영은 내일 아침 6시, 부산과 울산은 내일 아침 8시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에 이어 광주와 전남 내륙, 경남 해안에도 태풍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점차 특보는 전 해상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방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매우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시간당 20mm의 대속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제부터 제주 산간에는 이미 5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6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기차가 탈선하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인 초속 60m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가는 물결이 최대 15m 이상 매우 높게 일면서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무렵으로 취약 시간대인 새벽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주민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또 갯바위나 방파제 출입은 반드시 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교통길도 대부분 막혔습니다. 주요 도시 곳곳에 하늘길 역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김포공항은 오후부터 항공기 결항이 줄을 잇고 있고 인천공항도 1시간 넘게 도착이 지연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항공편이 대부분 중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곳 전광판을 함께 보시면요. 이 전광판에서는 지금 여객기 지연이나 결항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결항을 의미하는 빨간색 글자가 전광판에 가득합니다. 출발지는 대부분 제주공항이지만 여수나 사천 등 남쪽 지역 공항들도 눈에 띕니다. 갑작스레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여행을 떠났던 시민들은 갑자기 귀가해야 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바람이 세고 비가 가끔 오다 말다 하다가 파도는 굉장히 높게 쳤고요. 원래 비행기는 오늘 밤 9시였는데 그 태풍 때문에 결항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국내 14개 공항을 출발하는 여객기 530여 편 가운데 360여 편이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결항이 313편, 당일 결항도 48편에 달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당일 결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특보가 발령된 제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 등은 오늘 운항이 종료됐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공항은 싱가포르나 나트랑에서 출발한 여객기 도착이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김포공항 측은 태풍에 대비해 배수로 펌프와 항행 안전시설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소형 항공기들은 경납고에 넣는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용객들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사이트 등을 통해 여객기 지연이나 취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일 새벽 태풍 흰남노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지금 제주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과 상가 10여 동이 침수가 됐고 1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결과인데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국구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대본이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 주택 8동과 상가 3동이 침수됐고 차량 1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 우려로 부산 남구와 동구, 경북 상주 등의 주민 1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현재 마을 회관 같은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한 사람은 90여 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여객선 등의 통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진도에서 제주 등 46개 항로 66척이 운항 통제됐습니다. 둔치 준차장은 경북과 울산 등에서 50개소가 통제됐습니다. 국립공원은 어제부터 전체 22개 탐방로 600여 개가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단계별 속도 제한이나 운행 중지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태풍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유지하고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대급으로 불리고 있는 태풍 흰남노를 두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태풍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우진규 예보 분석관 나와 계시죠? 네. 네, 분석관님.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위성사진에서 그런 영상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까?
네,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서 그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선을 긋는 이 지역이 북위 30도 라인인데요. 태풍이 그 북위 30도를 넘으면서 굉장히 뚜렷한 눈의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고 동그란 이 눈의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태풍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중에 2020년에 주었던 이 마이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북위 30도를 넘는 섬에서 이 마이삭도 굉장히 강한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의 영역을 보시면 상당히 이 흰난로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넓고 좀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태풍 흰난로가 굉장히 이 북위 30도를 넘으면서도 강한 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흰난로의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지금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약 330km 떨어진 남쪽 해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속 23km의 속도로 빠르게 북북 동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속도라고 하면 오늘 늦은 저녁 또는 이 밤 정도가 되면 남해안 쪽도 점차 이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상륙 하루 전인데요. 태풍 진로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보하고 있는 예측 자료와 우리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태풍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붉은색 선으로 그려드리는 이 라인이 바로 이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는 태풍 경로인데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이 첫 번째 점이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각종 수치 모델들이 이 현재의 위치를 예측했을 때 그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은 오차로 인해서 점차 이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범주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드리는 이 영역이 전체 태풍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태풍 주변으로 불고 있는 이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이 건조한 공기와 또 북서쪽에서 내려앉고 있는 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앞으로 내려앉으면서 이러한 태풍의 주변의 경로를 변화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폭이 거략 한 50에서 100km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북상할 때 강풍 반경이 지금 현재 400km로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오차 반경이 굉장히 작고 이 태풍의 영향에 거의 우리나라가 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성이 적다라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폭우도 걱정인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물폭탄이 예고됐는데 서울에도 100에서 300mm의 폭우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태풍이 몰고 오고 있는 비구름이 그 정도로 강한 겁니까?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태풍의 비구름대가 강하다기보다는 태풍 주변에 수반이 된 수증기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이 우리나라 남쪽 해상입니다. 현재 이 태풍 주변에 나타난 나선형의 비구름대들은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강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면 약간의 공백 지역이 있고 그 북쪽 수도권을 위치한 이 중부지방의 북쪽 지방으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한 차례 더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뜨거운 수증기에 북쪽으로부터 내려앉고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을 하며 만들어진 비구름대들인데요. 태풍의 수반이 된 직접적인 비구름대의 영향은 아니지만 이 태풍의 강한 회전으로 인해서 유입된 이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서 발달했다는 점에서 이 중부지방의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부지방의 현재 비구름대들은 느리게 북쪽으로 북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앞으로 저녁 밤이 되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 공기가 더욱 강해지게 되면 이 비구름대들이 잠시 정체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강수의 지속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비의 양이 이 남부지방 못지않게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흰남노가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분류된 매미 그리고 루사를 합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비와 바람, 해일이 모두 문제라는 거죠? 네, 이번 태풍 흰남노 전체적으로 강한 바람, 많은 비, 그리고 높은 물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순간 최대 풍속이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초속 60m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많은 양의 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 많은 곳 60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한의 값들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태풍들보다는 조금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물결 같은 경우들도 이 남해상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남부 그리고 동해상의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10m까지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이 많은 태풍들이 있었지만 이번 태풍의 중심 시도 그리고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수치로 예보가 나가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시고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전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흰남노의 위력, 경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에도 흰남도 태풍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이 지난 곳이죠. 오키나와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규슈 지역은 태풍이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일본 상황 알아봅니다. 강태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태풍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규슈를 향하고 있다고요. 자, 언제쯤 영향권에 들겠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일본 규슈 남부 서쪽 바다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규슈 남쪽 가고시마 앞바다의 최근 모습인데요. 야자수가 강하게 흔들리고 파도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시간당 20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태풍이 경남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규슈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규슈 북부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점은 내일 새벽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규슈 지역에는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은 태풍이 지나갔는데 현재 피해 상황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보시는 화면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의 상황인데요. 가로수가 뽑힌 것은 물론이고 부러진 나무들이 전신주에 걸쳐 있는 것들도 속출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가장 강력한 바람인 최대 순간 풍속을 초속 40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세기는 평균 풍속이 초속 25에서 30m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보통 속도로 차를 운전하는 것이 곤란하고 무엇인가를 잡지 않고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생긴 인명피해는 부상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흰남노 태풍은 역대급 태풍이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올라오면서 규슈 지역을 오가는 신칸센 등은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풍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과 선박 운항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태풍에 대비해 미리 생필품을 사두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상점에서는 품절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걱정인데요. 많은 비가 내린 뒤 토사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재해당국은 주민들에게 필요할 경우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도록 권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